짜잔. 안녕하십니까. 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로 필리핀 얘기. 자, 우리 원장님, 최근에 궁금한 게 있다고? 네, 궁금한 게 있어요. 필리핀 그러니까 어학원별 기숙사 공실이 그렇게 없나요? 요즘에 최근에 다 없다고. 그거 그쵸. 빨리 등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러고 싶어.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학생들은. 있어요. 자,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필리핀 어학연수 상담이나 시니어, 가족, 그다음에 캠프 등등 문의를 하실 때 일단 어떻게 상담을 했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저희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고, 학생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유학원이랑 상담을 수속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이상 상담을 신청하시고, 그 중에서 좀 진정성이 느껴지시고, 본인이 좀 편안하게 상담을 대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대로 보통은 수속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나는 언제 어디에 가고 싶은데, 진짜 그때 자리가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저희도 학생분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공실부터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공실이라는 건 내가 가고 싶은 시기에 자리가 있냐 없느냐를 먼저 체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학원에서 이런 거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빨리 등록하게 하려고 이거 상술 아니냐. 자리도 많으면서 없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등록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 물론 그렇게 소비자 입장,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실을 체크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필리핀 어학연수는 왜 그런지, 왜 그 자리가 없는지, 그리고 미리 선 예약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는 굉장히 누누이 또 접해하셨을 거고, 그리고 많은 유학원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제한된 숙소 환경인 거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타국가하고 다르게 이 보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딩의 개념이라는 건 학원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거야. 그래서 밥도 먹고 잠도 잔다는 걸 쉽게 하스피탈리티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광에서 하스피탈리티는 레스토랑이랑 카페랑 호텔을 얘기하는데, 이 서비스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한정된 기숙사 내에 초과 인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어학원들은 주기적으로 그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자리가 없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한테 그걸 알려줘야겠다. 그렇지. 자리가 없으니까 알려주는 걸 이제 학생분들은 이거 자리가 없으니까 빨리 등록한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다국적 학생의 유입이에요. 이제 20년 전에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가 시작됐던 그 시장과 비교해 보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많은 다양한 국적, 예를 들면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멀리는 남미 학생들도 온다는 학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학생들이나 다국적화가 돼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많은 학생들, 외국에 있는 에이전시 분들도 자국의 학생을 보내고 싶어 해. 그리고 지금 필리핀 지역을 보시면 많은 다양한 국가의 팸트립을 진행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한국 학생이 메인 마켓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한테 비슷한 그 기회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자리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이제 시니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 시니어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섞여서 기숙사를 사용하고 공부하고 이런 환경을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숙소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혼자 사용하시고 씻는 것도 혼자 사용하셔야 되는데, 생편부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갑자기 3명, 4명 같이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대부분 1인실을 선호하는데, 1인실은 학원마다
상이한 특징이 있지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5에서 10% 정도의 공실을 갖고, 그러니까 전체 기숙사 규모의 5에서 10%란 말이지. 만 1인실이라. 1인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인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많지도 않은 그 공실을 또 많은 또 외국인 학생들이나 또 한국인 시니어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점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사를 좀 했어요. 네. 어세부, 박이우, 클락 12군데 어학원에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뭐 다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대략적으로 분위기 체크는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봤고, 뭐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어학원이 몇 명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공실을 한번 봤을 때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세부 같은 경우는 제 특정 어학원의 예를 든다면 뭐 EV 어학원 같은 경우는 1인실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가능해요. 지금이 4월 20일이니까 세상에. 7개월? 6개월, 7개월. 6개월, 7개월을 지금 해야지. 그나마 이게 있을까 말까. 가능한 거죠. 물론 학원마다 1인실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고, 뭐 다인실 같은 경우는 뭐 8, 9월에도 가능한, 뭐 요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봤을 땐 저희가 1인실 같은 경우는 10개월. 그쵸. 그 다음에 넉넉히. 뭐 본인이 원하는 어학원의 뭐 다인실 같은 경우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그 전에 미리 학원을 상담을 받고 공실을 체크받고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확인을 받으셔서 본인이 원하는 학원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끔 이제 학원 이제 담당자들께서 이제 공실을 오면 막 짜투리라고 하죠. 짜투리라고 하죠. 뭐 1주, 2주 더 있고 뭐 사실 그런 짜투리에 본인의 일정을 맞춰가는 건 저는 예, 그게 좀 바르다고 보지는 않고 굳이 그렇게 갈 거면 여행을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꼭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없기 때문에 예, 학원들의 이제 업데이트를 받은 내용이나 뭐 저희가 이제 이쪽 필리핀 그 학원의 공실을 계속 확인을 하고 학생분들한테 얘기 듣고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저희가 거의 매일 체크를 해요. 거의 매일 체크라서 우리 학생분들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원하시는 에이전시 두세 군데 전화해 보면 바로 똑같은 정보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거는 우리가 학생을 수속하려고 상수를 부리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디스커버 유 박사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캠프와 연수의 차이가 뭘까요? 글자가 다르잖아. 아니, 근데. 그쵸. 자, 우리 필리핀이든 뭐 아일랜드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어학연수, 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캠프라는 캠프 프로그램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캠프하고 연수, 쉽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가족 연수와 가족 캠프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캠프라는 의미는 사실 뭐 필리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캠프는 특정한 기간, 그 다음에 정해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떤 게 모든 비용이라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어느 정도 올가나이징이 돼 있는 거야. 사전에 올가나이징이 돼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뭐 아일랜드나 영국 그 중고등학생들 보면 썸머 캠프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쵸. 예, 얘네들은 방학이 벌써 5월 말에 이제 학기가 끝나고 이제 6월, 7월, 8월 그때 이제 방학을 시작을 하는데 2달, 3달씩 뭐 2주, 3주 단위로 캠프를 예를 들면 사커 썸머 캠프라든지 뭐 캠프가 굉장히 많아. 그 얘기는 뭐냐면 캠프는 우리가 우리 캠핑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게 야영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영의 느낌은 있기 때문에 야영의 느낌 플러스 뭐가 있냐면 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네, 썸머 캠프는 활동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윈터 캠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썸머 캠프 같은 경우는 뭐 수영을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 활동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썸머 캠프고, 자, 그 유럽이나 이제 뭐 북미도 마찬가지,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런 청소년 캠프가 있고요.
필리핀 가족 캠프로 이제 오시면 돼요. 이 야영과 액티비티의 개념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쉽게 캠프는 모든 게 올가나이징이 돼 있는 거야. 내가 가야 되는 날짜도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내가 받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다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거야. 오늘 뭐 하고 내일 뭐 하고 액티비티까지 그죠? 액티비티까지 다 그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쉬는 날까지 정해져 있고 그렇지. 쉬는 날에 뭐 하는 데까지 그렇지.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고 반면에 연수는 뭐냐면 약간 어토노미가 들어가. 어토노미는 이제 자율성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가고 싶은 시기에 가. 그렇죠. 그죠? 내가 가고 싶은 시기에 가고 내가 말이 잘 안 나오네. 가고 싶은 시기에 가고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액티비티나 활동에 대한 게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 캠프나 가족 연수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올가나이징 돼 있냐, 어토노미가 가느냐.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아이들하고 가고 싶어요 라면 하면 가족 연수가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어떤 오가나이징 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게요. 그리고 참여된 프로그램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캠프의 개념으로 우리가 야영과 액티비티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지. 되는 거고 필리핀은 타국가하고는 다르게 또 현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거기다가 또 이번에 저는 조금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서플리먼트 피까지 받잖아요. 여름 서머.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나중에 다루게 하고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지? 캠프랑 연수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올가나이징이 돼 있냐? 안 돼. 자율적으로 참여를 그다음에 하냐. 필리핀 가족 캠프 같은 경우에 이제 연수 같은 경우에 현지 비용이 있는데 아, 맞아요. 현지 비용이 그 또 포함이 현지 돼 있죠. 비용이 이제 가족 캠프 같은 포함이 돼 경우에는 있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연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현지에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캠프 비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와, 확실히 높아 보여요. 높지 했는데 네. 그 안에 현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는 것도 좀 맞아요.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좋아요. 필리핀이 보통 4주 1인 기준으로 한 30에서 40만 원 그쵸. 정도 그죠? 현지 비용이 들죠. 비용 첫 4주는 뭐 SSP, 뭐 관리비, 그렇죠. 교재비 등등 해서 그다음 4주 이후에는 또 비자 연장비 들어가고 그렇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또 이게 학원마다 비슷하지만 상이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부터 얼마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이제 학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리고 보통 그렇게 한 4주를 봤을 때 3명이 가면 거의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100만 원 정도 현지 비용인데 그 비용을 이제 그 가족 연수나 이제 개인 연수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따로 내시는 거고 내셔야 돼요. 이제 캠프나 이제 주니어 캠프나 이제 가족 캠프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또 다 포함이 돼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큰 차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캠프나 사실 연수나 뭐 가족끼리 같이 가냐 아니면 개인 단위로 가냐 이제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이게 올가나이징이 좀 돼 있냐 아니면 어토노미에 조금 더 중점을 두냐 여기에 이제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좀 대답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